자, 지금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큰 근을 알파,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지금 뭐 x-1의 제곱, x-를 여기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이제 2창, 1창 상수항 똑바로 보고 다시 계산하셔도 되는데 네, 치환하라는 얘기죠. x-1을 이제 t라고 만약에 치환하면 2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고 있다. 알파, 베타라는 문자는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두 개의 t를 t 알파와 t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t 값을 t 알파, t 베타라고 하고 이 두 놈의 합 걔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두 근의 곱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x값 알파 베타와 t 알파 t 베타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자, x값에 알파가 들어가면 됐어요?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게 t 값이 되죠. 그죠? 그놈을 t 알파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t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t 베타는 당연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x에 베타가 들어간 베타 마이너스 1을 t 베타라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들어가고 요 녀석이 들어가면 식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온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개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네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곱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씨발 씨발 곱 자, 얘는 전개를 해보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끼리 곱하면 이렇게 되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근데 분명히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이죠. 얘까지 붙은 플러스 2입니다. 알파 베타는 2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실제 x값 알파 베타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을 찾았어요. 그럼 저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그걸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죠.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죠. 알파 제곱 이거 우리가 만들기 편하거든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4개의 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됐어요. 원래는 플러스 2개의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합쳐서 마이너스 2개로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그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다. 1 플러스 10 이렇게 되시죠. 답이 이거 무리수가 나와? 네, 10. 1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 11이니까 얘는 루트 11 플러스 됐죠.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둘 중에 누구였을까? 이유는 양변의 베타를 빼보시면 됐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가 되시면 안 되고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치환을 해서 물론 다 전개해서 해도 됩니다. 다 전개해도 되는데 이게 치환을 이용해서 하면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두 근의 곱 똑같죠? 3x 플러스 1 치환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꼈죠? 개수가 분수와 유리수다. 됐습니까? 그래서 3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10분의 1t는 0.3 양변에 10을 곱하고 우변에 있는 놈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10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시죠.
됐나요? 요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2t, 5t 얼마 13 마이너스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6t하고 마이너스 5t가 t가 나오세요. 됐죠? 아까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번 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면 하면 되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t 값은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x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t요, t.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x가 누구요? t가 누구였는데 3x 플러스 1이 t가 2분의 1이 될 때도 되고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실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 넘어간 거죠. x는 마이너스 6분의 1 됐죠. 3x는 1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되시죠. 됐어요. 그래 놓고 3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5분의 8 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두 근의 곱? 이거 답이 되게 크게 나오는데? 60 뭐야? 3 4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근데 이거 아까 치환했던 걸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보세요. 이걸 만족시킨 t 두 개를 역시 t 알파와 t 베타라고 하면 됐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근데 t가 누군데? 얘란 말이죠. 똑같아요. t 알파가 3알파 플러스 1 t 베타는 3베타 플러스 1 되셨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똑같이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 됐어요? 저거 두 개 더하시면 3 알파 플러스 베타에 1 2 더하시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0분의 13 2가 넘어가면 21이죠. 21 이거 3으로 나누면 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다. 됐어요? 곱하시면 9알파 베타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0분의 3이랍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분의 7인 거 알았어요. 됐죠? 그럼 9알파 베타 마이너스 10분의 7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10분의 2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랍니다. 됐죠? 자,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10분의 11 넘어가셨어요. 그럼 9알파 베타는 얼마죠? 10분의 8이 되시는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맞나? 10분의 8 맞나? 9로 나누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이게 5분의 4죠? 9 나누시면 45분의 4 이렇게 나오시죠. 됐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질문한 놈 누군지 제가 찾아내서 죽이려고. 누구지? 니야?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2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다. 4분의 1이죠? 2 곱합니다. 양변에 2 곱해버릴게요. 됐죠?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너 넘어가. a 값은 마이너스 1 됐죠? 질문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해가 4 또는 b다 라고 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4를 넣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근의 합 실제 4 플러스 B예요.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필요 없죠. 2A 플러스 3입니다. 이거 못 풀어요.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A, B 두 개니까요. 근데 두 근의 곱 됐죠? 4랑 B랑 곱한 거야.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1분의 마이너스 4A니까 그냥 마이너스 4A입니다. 이건 풀 수 있나? 풀 수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보면 식 두 개, 문자 두 개가 되시니까 둘을 연립하면 풀 수 있죠. 얘가 무슨 뜻이에요? A와 B는 부호가 반대다. 그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 두 개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즉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도 되고요. 반대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대입하러 가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시면 A고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얼마예요? 7이죠. 합하래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였어요. 두 개는 서로 부호가 다른 놈들이기 때문에 합치면 빵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은 밑에 있는 식은 못 풉니다. 그죠?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풀어요. 하지만 위에 있는 식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기도 하고요. 모르는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X가 마이너스 6이라는 중근이 나오시죠. 그럼 저 위에 있는 식이 근이 마이너스 6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식, 얘도 근을 누구를 당연히 가져야 돼요? 마이너스 6을 갖고 있어야 되죠. 36 마이너스 68에 48 플러스 A는요. 이게 마이너스 10입니다. A 값은 12. 질문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좋은 게 많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중근을 갖습니다. 이거 앞에서 다 하던 건데 됐어요. 자, 1차항 계수 마이너스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놈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계수 2입니다. 상수항 32예요. 됐죠? B의 제곱과 4AC가 서로 같아야 돼요.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4AC. 됐어요? 식 하나에 문자 하나입니다.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의미 없습니다. 플러스고요. 3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 9 마이너스 6K 플러스 K 제곱 있으시고 이거 뭐 다 곱하셔도 돼요. 됐나요?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도 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0이 돼야지 완전 제곱식 즉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게 K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건 K 값이 몇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2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됐어요? 그 중에서 양수인 놈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개수가 지금 무지하게 크네요. K, 선생님 뭐 잘못 본 거 아니죠? 9에다가 이게 엄청 큰 수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32 곱하기 8이 얼마야? 256? 마이너스 256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47? 뭐야 이거? 이게 인수분해가 돼? 아니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커지는데? 희한하네. 선생님 뭘 잘못 보고 있나요 제가? 잘못 본 게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커 이거? 개수가 너무 큰데? 247이 소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너무 심해지는데?
이거 답이 얼마예요? 19요. 진짜 19로 되나? 얼마야 19로 하면? 19로 나눠진다고? 아 13. 야 이거 어떻게 찾냐? 19, 13을 어떻게 찾아 이거? 아, 뭐 찾는 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47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6K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답부터 확인하면 K-19 K 플러스 13은 0이니까 K 값은 19 또는 마이너스 13인데 양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걸 출제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소인수분해를 해봐야죠. 뭘로 곱해져서 이렇게 되나. 근데 이게 3의 배수도 안 됩니다. 그죠? 짝수도 아니니까 짝수는 다 안 되고요. 됐어요? 그럼 7이 되나 해봐야 되고 11이 되나 해봐야 되고 7이 지금 안 돼요. 11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13이가 된다 이거야. 그럼 19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근해 공식 쓰면 더 커집니다. 그 무리식이 엄청 커지게 되죠. 약간 좀 오바다 이거. 저 식을 뭐로 만들어 달래요? 완전 제곱식 아니라고. 0이 아니에요. 됐어요? 뭘 넘겨놓고 0으로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이 뜻인데 우리가 이 연습은 분명히 해봤습니다. 이차항계수가 있으면 묶어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뭐가 필요하다? 반의 제곱. 4의 반은 2고요. 제곱은 4입니다. 없었던 게 들어갔으니까 빼줘야 되고요. x, 2, 2. 너 만나서 마이너스 12가 얘를 만나면 마이너스 7이죠. 너도 가. 선생님 비슷한데 3만 나눠주면 되죠. 그럼 끝난 거죠. 저 형태가 나온 거죠. A 값이 얼마예요? B 값이 얼마예요? 3분의 7. 여기에 3까지 다 곱해달래요. 3 곱하라는 이유가 있었죠. 27에 14 이렇게 나오시죠. 괜히 저 근해 공식 나가는 저 방식을 연습한 게 아닌 거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단 P는 0은 아닙니다. Q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배웠던 얘기예요. 이 Q가 0보다 작으면 근을 찾기 위해서 좌변에 X만 남겨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X도 있을 리가 없죠.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 근데 여기서 Q가 이제 0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니은에서 0이라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끝났죠? X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P밖에 없죠. 그죠? 마이너스 P가 들어가죠. 0의 제곱이 0. 그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중근 마이너스 P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라는 얘기니까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P,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P 혼자밖에 없는 거죠. 니은도 맞는 얘기고. 아까 기억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Q가 양수이면 잘 들어 이제부터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괜찮죠?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좋다.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도 있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도 있습니다.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켤레라는 얘기를 했지. 여러분 이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P가 1, Q가 만약에 4 이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이건 1이 돼요. 그죠? 양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P가 뭐 1, Q가 0이면 안 되니까 뭐 P가 2, Q가 1 이래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PQ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양수라면 얘보다 이만큼이 빠지죠. 잘 들어. 마이너스 P라는 기준점에서 얘는 이게 더해지는 거고 얘는 이게 빼지는 거야. 이게 더 작은 거야. 이게 양수라고 해서 이게 음수라고 한 적은 없죠. 크기만 하면 돼. 숫자가 크기만 하면 되지.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음수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PQ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음수면 얘는 당연히 뭐야? 더 작은 음수죠. 그럼 부호가 같은 것도 가능해요. 부호가 반대인 게 아니야. 그럼 이러면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갖는다. 맞아 보여? 아니요. 이것도 틀립니다. 이게 무리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4. 이게 무리수인가요?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유리수죠. 됐어요? 그래서 기역, 기음만 막는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만 이것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A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4 들어가요. 됐죠? A 값은 3이죠. 됐어요? 됐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A는 3이었어요. 그럼 원래식으로 돌아가면 제곱 맞죠? A 값이 3 아이고 씨 X죠 X. 근이 하나가 무조건 4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근이 생기고 뭐도 생기는 거야? 1도 생기는 거죠. 이 다른 한 근 누구? 1이 이 식의 근이랍니다. 그럼 1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1 넣으시면 3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0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B값 얼마? 2라는 얘기죠. 그래서 A, B의 합은 5다. 1차 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바꿔서 풀었더니까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와요. 2차 항은 건든 적 없답니다. 1차 항의 계수를 상수항으로 보고 상수항을 1차 항의 계수로 보면 얘는 지금 뭔 식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풀었다는 얘기죠. 1차 항과 상수항을 바꿔서 봤대요. 계수를. 됐어요? 바꿔서 본 거예요. 이게 근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라는 근이 있더라. x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k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었어요. x 대신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k죠. 3이에요. k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3이었구나. 그럼 k 마이너스 3 원래식에 집어넣으면 x제곱 k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습니다. 마이너스 10x k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었어요. 맞나? 그죠? 이거 해가 무리수가 나와요? 네. 왜 정수를 안 주는 거야 이런 씨.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한번 쓰셔야 됩니다. 자, 2배의 2차항 계수분해 마이너스 1차항 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 마이너스 4배의 1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2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를 더하시면 112 이렇게 되시죠. 이게 뭐 숫자 이상하네 이것도.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2, 28 2, 14, 2, 7 됐죠? 4루트 7이죠. 4루트 7 2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7 약분 똑바로 하시라고. 다 돼야 돼요. 그럼 분모 1이니까 필요 없고요.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 그러니까 5 플러스 2루트 7도 되고 5 마이너스 2루트 7도 된다. 뭐 이렇게 많아. 야, 무지하게 질문했구만.
일단 외미에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그럼 저 부등식을 먼저 풀면 x 2항 하고요. 3 2항이 됐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들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7 갖고 6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바로 쓸게요. 2분의 됐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28 되시겠어요? 연습 좀 하세요.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2루트 2고요. 2 날려버리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즉 하나는 얘고요. 하나는 얘입니다. 두 개의 근 중에서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만 골라달래요. 얘 안 됩니다. 이거 무리수 우리 1단에서 하는 거 봤죠, 이거? 음수는 맞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진 않아요. 됐죠? 이걸 K라고 한다. 그 K에다가 뭘 더해? 왜 더하라 그런지는 알겠어요. 됐어요? 그냥 주진 않았겠죠, 3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루트 2 맞아요? 네.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누군가요? 일단 보세요. 이 식을 선생님이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요. 자, x제곱 넘어가 4x도 넘어가. 넌 원래 있었어. 저쪽 변 전부 다 0. 됐죠? 저 식은 이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녀석의 근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놈을 알파라고 하겠대요. 됐나요? 그러면 알파가 들어가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확실합니다. 이건.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쟤를 어떻게 만드냐요. 쟤는 우리 배웠어요. 이거에서 탄생하죠. 얘 전개하면 누군데 앞에 거 제곱하고 플러스 2배 섞어서 곱하면 1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건데 우리는 여기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2가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면 2를 빼면 내가 원하는 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식에서 요 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양변에 알파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 0이면 절대 안 된다. 이 식의 근인 알파는 0이어선 성립을 안 하죠? 알파는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근이 아니에요. 0이라는 알파는. 됐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알파를 나누어서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주 비슷했는데 아이씨 부호가 안 맞네. 부호가 안 맞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도 저걸 만들 수는 있죠. 요거 이해되셨죠? 그죠? 즉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제곱에서 이제 2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4예요. 4의 제곱 플러스 2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16 더하기 2니까 18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네, 요게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형태긴 합니다. 근데 다 본 내용들이긴 해요. 비슷한 내용들을.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은 연속하는 두 홀수를 근으로 갖고 두 근의 제곱은 합은 34다. 여러분 홀수, 짝수 구분 좀 해봅시다. t 값이 자연수라면 이 t는 무조건 짝수예요. 2를 곱했잖아요. 됐나요? 그럼 얘보다 하나 큰 놈은 누구예요? 무조건 홀수죠. 짝수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니까 홀수가 얘보다 하나 적은 식기는 홀수. 그럼 얘보다 하나 큰 놈은요? 이렇게 쉬운 건 대답을 더럽게 잘해 진짜. 하나 작은 놈은 이런 식으로 짝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번 조건, 연속하는 두 홀수를 근으로 갖는다. 이놈하고 이놈이라고 세팅하시면 되죠. 두 근이 제 둘이다. 2t-1 분명히 홀수입니다. 2t 플러스 1 분명히 홀수예요. 연속하는 두 개의 홀수예요. 됐죠? 아, 저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을 2t-1이라고 두면 한 근은 2t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겠구나. 그래 놓고 이 두 근의 제곱에 각각의 제곱에 합이 34다. 식 하나에 t 하나.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4t제곱 나오시죠? 4t제곱 또 나와요. 8t제곱. 마이너스 4t 나옵니다. 플러스 4t 나옵니다. 죽어라. 1 나오죠? 1 나오죠? 1창이 없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고 뭐고 없어요. 2 꺼져. 8 꺼져. t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t가 2면 x는 얼마예요? 3하고 5가 되는 거죠. t에 2를 넣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t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수도 짝홀이 있으니까요. 우리 음수의 짝홀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얘기 안 합니다. 됐죠? x값은 3하고 5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 식의 두 근이 3하고 5란 얘기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써보죠. 두 근의 합, 그게 마이너스 1분의 a. 두 근의 곱, 그게 1분의 b. 8이 마이너스 a랍니다. 됐어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8. b는 35, 15 이렇게 돼 있어요. 짝수 홀수 세팅하는 겁니다. 중근을 가질 때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은 누굴까요? K값 얼마죠? 9죠. 9예요. 제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반 제곱은 9예요.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K는 확정 9예요. 그럼 K에 9를 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9를 넣으시면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8에 6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됐어요? 자, 얘 근은 찾을 수 있나요? 네.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근이죠. 됐어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돼야 돼요. 무조건. 왜? 얘 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얘 근이기도 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수인 근이 있다는 거 아니야. 됐어요?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누구? 아니,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뭐?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3. 와, 진상.
자, x가 2분의 3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합니다. 또 공통인 근은 마이너스 4. 몇 개 나온 거야? 아, 이게 끝이네.